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길. 동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산책가라 불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별명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 산책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하루는 단순했다. 집을 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잠시 앉아 쉬다 돌아오는 노년의 일상. 2026년의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내 걸음은 늘 같았다. 익숙한 신호등, 같은 빵집 냄새, 같은 인사.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던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약속이었다. 공원 입구를 지나치면 나는 늘 발걸음을 늦췄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오래된 주택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벽, 벗겨진 페인트, 고장난 가로등. 이 골목 끝에 서면 심장이 늘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마치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초인종은 늘 같은 소리를 냈다. 짧고 낮고 미안한 소리. 문을 열어주는 이는 요양보호사였고 그 집 안에는 혼자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 남편도 가족도 아니었다. 가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서로를 놓아야 했던 첫사랑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물컵을 들고 천천히 입에 가져다주고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말이 많아지면 감정이 들킬까봐 늘 조심했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 평범한 산책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걸.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름을 나는 매일 가방 속에 넣어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산책을 못마땅해 하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이에 맞게 살아라. 이제 와서 무슨 고생이냐.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늘 노인의 선택을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나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는 걸. 처음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매일 같은 길을 걷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노인은 원래 반복 속에 산다고, 그게 자연스럽다고들 생각했다. 하지만 내 하루는 반복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2026년 이 나이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늘 가방을 확인했다. 물티슈, 작은 물병, 아력 하나, 손수건. 누군가는 왜 이렇게 챙기냐고 했지만 그건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였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늘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골목으로 들어설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은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면 수근거림은 바로 시작됐다. 저 집에 왜 매일까? 혹시 돈 문제 있는 거 아냐? 그 추측들은 내 삶을 아무렇지 않게 더럽혔다. 문을 열면 그는 늘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몸은 점점 말라가고 눈빛만 또렷해졌다. 나는 그 눈을 마주보지 않으려 했었다. 마주보는 순간 50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아서 나는 손을 씻고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시계 소리, 숨소리, 창밖 차 소리. 이 집안의 시간은 세상과 달리 흘렀다. 빠른 세상 속에서 이곳만은 늦어도 괜찮았다. 요양보호사는 늘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고마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봉사도 동정도 아니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늘 벤치에 잠시 앉았다. 숨을 고르고 얼굴을 정리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성실한 산책러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누군가 내 뒤에서 말했다. 할머니, 요즘 왜 그렇게 늦게 오세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들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평범한 산책이 곧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는 예감을.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노인의 삶은 조용할 것 같지만 동네만큼 빠른 뉴스통도 없다.
내 이름이 아닌 내 행동이 먼저 불렸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할머니, 숨기는 게 있는 할머니.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이 관계는 변질될 거라는 걸 알았다. 세상은 이해보다 판단을 먼저 한다. 특히 노년의 선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보다 숨이 가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았다. 손이 전보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손으로 옮겨오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도 와줬네. 그가 힘겹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50년 전 우리는 가난했다. 사랑보다 현실이 먼저였고 현실은 늘 잔인하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때 우리는 헤어졌고 각자의 삶을 살았고 서로를 잊은 척 살아왔다. 하지만 완전히 잊힌 사랑은 없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 그리고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만났다. 밖으로 나오는데 골목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익숙한 얼굴. 동네에서 말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시선이 내 가방을 훑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지금 물러서면 나는 평생 도망치는 사람으로 남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이 산책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동네 반장은 나를 불러 세웠다. 요즘 말이 좀 나와서요. 그 말은 늘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들의 문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노인은 반박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조용히 살라는 암묵적 명령. 그 속에서 나는 묻고 싶었다. 조용히 산다는 게 나를 지우는 건지. 괜히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오해를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남의 삶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싸우지 않았다. 싸움은 에너지가 들고 내 에너지는 지금 다른 데 써야 했다. 나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갔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는 그날 눈을 잘 뜨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제가 좀 늦었어요. 그가 미세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가 버텨졌다. 집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누가 뭐라 하든 이 산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노년에도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이 평온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요양보호사의 표정도 무거워졌다. 나는 묻지 않았다. 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산책이 두려웠다. 걷는다는 행위가 이별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동네에서는 말이 더 거칠어졌다. 노망난 거 아니냐? 이상한데 돈 쓰는 거 아니냐? 나는 그 말들을 흘려보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었던 날 우리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나를 끝까지 걷게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여전히 그를 보기 위해서 그의 집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전화가 왔다. 그는 밤을 넘기지 못했다. 나는 한참 동안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산책 시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갈 곳이 사라진 산책은 그저 허공을 걷는 일이었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들이 있었다. 나는 멀리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다행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조용해졌다. 소문은 더 이상 재미가 없었고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반성이 아니라 관심의 이동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이 산책이 끝났다는 슬픔보다 끝까지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며칠 뒤 그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유언으로 내 이야기를 남겼다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됐다. 숨겨왔던 이름이 조용히 불려졌다. 마지막까지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정당해졌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말을 바꿨다.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웃지 않았다. 평가는 늘 뒤늦게 온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산책은 여전히 계속됐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느 날부턴가 수근덕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보이시지 않네? 내 삶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노년의 일상 속에서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산책으로 증명했다.